안녕하세요. 방정식 대목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목 강의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요. 이 강의를 간단하게 듣고 여러분은 이 단원들을 공부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단어는 첫 번째 복소수라는 이상한 이름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방정식, 익숙하죠?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이제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공부하겠다 이거고요. 맨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 방정식의 마지막, 그쵸? 그래서 고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차 방정식은 처음 배우는 거고, 연립 방정식은 여러분 1차 연립 방정식을 배웠었거든요. 이번에는 2차 연립 방정식까지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단어는 이제 부등식. 우리가 은근히 부등식을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만 공부했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이 단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부등식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배우는 부등식은 1차 부등식과 이제 2차 부등식 둘 다 다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2차 부등식은 처음 배우는 거죠. 그럼 이제 가봅시다. 복소수란 과연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예전에 우리 무리수를 배웠을 거예요. 무리수를 배운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배웠죠. 그 이유가 뭐냐? x제곱은 2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근은 뭐가 나오죠? 그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잖아요. 무리수가 나오잖아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무리수인데 무리수를 모르면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복소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중3까지 배웠던 실수 있죠? 실수에다가 허수를 합친 게 복소수예요. 그럼 복소수는 복잡한 숫자라는 뜻이에요. 컴플렉스 넘버라는 뜻이고, 실제적으로도. 그럼 이 허수가 뭐냐?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이런 수는 없다고 배웠죠, 중3 때. 사실상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존하지 않지만 우리 이미징 넘버거든요. i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숫자는 i라고 표현하게 돼요. 여러분이 아는 기호로는 루트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이미징 넘버, 상상 속의 숫자를 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수하고 실수하고 합쳐서 복소수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첫 번째 이 복소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숫자를 배웠으니까 새로운 숫자에 대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 규칙들을 배우게 되겠죠. 그걸 배우는 게 복소수예요. 그럼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기서는 계산이죠.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2차 방정식을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데, 2차 방정식은 정말로 여러분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 줘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게 단원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목차를 다시 한번 만들었어요. 방정식은 첫 번째 근을 구하는 문제들이 있고, 두 번째 근을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을 준다는 거는 뭐 근이 2다, 3이다 이렇게 줄 때도 있지만, 근이 알파다, 베타다, 문자근도 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 구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근 줄 때, 마지막으로 근의 조건 줄 때, 이 세 가지로 나누면 이 단원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되거든요. 근데 뭐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대로 가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선생님 따라서 모든 문제는 여러분은 딱 보고, 이거 근 구하는 문제구나, 아니면 근 줄 때 문제구나, 아니면은 근의 조건 주는 문제구나,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받아들여 주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 단원들이 공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2차 방정식 들어가기 앞서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없고 보통 문제집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복습이니까 여러분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가면 되고요. 두 번째, 근을 구하는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근을 구하는 문제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런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고요. 당연히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죠. 그쵸? 그럼 풀이 방법이 뭐 있었는지 살짝 생각해 봅시다. 인수분해가 있었죠? 그쵸?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인수분해로 풀 수 있었고, 근의 공식으로 풀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근의 공식으로 풀 수 있었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죠. 특히 짝수 공식이 있는데, 짝수 공식을 혹시나 모른다, 그럼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고 짝수 공식을 암기한 다음에, 숙지시킨 다음에 넘어가길 바래요. 그럼 이 정도 2차 방정식 풀이는 우리 이미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단원에서 배우는 2차 방정식 풀이는 뭐냐면은 사실상
절대값이 들어간 2차 방정식 풀이 또는 가우스가 들어간 거, 아니면 또 이 개수가 앞에서 복수수 배웠잖아요. x제곱 플러스 뭐 i가 들어간, 예, 이런 식의 방정식들을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메인이 되는 거는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방정식 풀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은 일단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우리가 중3 때 충분히 연습했으니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단원, 근줄대인데, 사실 근줄대라는 용어는 교과서상에는 없어요. 선생님이 만든 거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이번엔 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근 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예, 이 근줄대나 근의 주권 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 미정계수 A 또는 B 이런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근줄대나 근의 조건 줄 때는 당연히 x를 구하는 문제들이 아니다, 개수를 구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근 구하는 문제, 근 줄 때는 간단하게 말해서 접근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입이에요. 아니, 근이 뭐예요? x에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방정식이. 그러니까 당연히 대입할 수 있겠죠. 이 방정식의 근이 3이다. 당연히 x에다 3 대입하면 a값 나오겠죠. 또는 이 방정식의 근이 1하고 2다. 그러면 x-1, x-2, 최고차이 개수는 모르니까 a는 0. 이런 식으로 둬야 되겠죠. 이해돼요? 이게 근줄대 풀이 방법, 기본적으로 대입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과 개수의 관계예요.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것도 가르쳐 줬을 텐데 중학교 때 근이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다 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구하여라,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값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중3 때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였죠? 그쵸, 1창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알파 베타는 3. 이걸 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4 알파 베타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 구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이렇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거고요. 마지막 접근 방법은 뭐냐, 켤레근이에요. 근의 공식 잘 보면 알겠지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이 어디서 두 개가 되죠? 이 ab가 만약에 실수를 하면은 이 부분에서 근이 두 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한 근이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루트 2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예요? 그쵸? 풀마니까는 나머지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겠죠. 그쵸? 이걸 켤레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켤레근을 이용하면 근 하나만 알아도 두 개를 알 수 있게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x 최고차항이 3인 2차 방정식이 있다. 그거의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일 때 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럼 할 수 있겠죠. 3 플러스 루트 2니까 나머지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두 근의 합은 뭐죠? 두 근의 합은 6이죠. 두 근의 곱은 계산하니까 9 빼기 2니까는 7이 되겠네요.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또 풀 수 있겠죠. 이해돼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7. 그럼 이거 전개해주면은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근줄 때의 풀이 방법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대입, 근계, 근과 개수의 관계, 세 번째 켤레근. 글씨가 이상하죠? 예,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건데, 막 진짜 단원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2, 2, 4, 2, 2, 6까지는 괜찮아요. 2, 3 단원에도 나오고 2, 4 단원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의 조건 줄 때 이 한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이게 막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한 덩어리로 모아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근의 조건 줄 때 어떤 조건이냐? 수의 조건이에요. 한마디로 실수 조건, 양수 조건, 또는 정수 조건, 이렇게 어떤 수의 조건을 주고 방정식을 풀어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것도 이거예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개수를 안 주는 거예요. 개수를 안 주고 대신에 뭘 주냐? 이게 두 실근을 갖는다. 그때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여러분 공부했었죠? 중3 때. 이게 바로
근의 조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단순히 실수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양수근을 가질 때 A값을 구하여라. 또는 정수근을 가질 때 A값을 구하여라. 예. 그 다음에 이 근이 1보다 클 때,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인데, 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상수 조건, 이런 조건이 주어질 때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식의 문제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근의 조건 줄 때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실수 조건은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어떤 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인데 이게 실근을 갖는데 그때 A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판별식 이용하는 거였죠. 예, 두 번째 있는 게 실근의 부호예요. 양수 조건이라는데 사실은 양수, 음수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이에요. 부호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에요. 그러면 부호의 조건이 주어지면 어떻게 푸느냐? 한마디로 이게 두 개 다 양수근이다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하죠? 그렇죠? 이것도 이용하는 거예요. 판별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실근의 부호하면은 실질적으로 쓰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수 음수라는 것도 결국은 실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 조건을 판별하는 이 판별식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A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간단하게 여기서는 실근이래요. 그럼 판별식 일단은 0보다 커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두 근의 합이 A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A는 음수가 돼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A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단원 들어가서 확실하게 공부하면 되고 지금은 이런 거 공부하겠구나 준비하자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근의 분리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근이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양수 조건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를 공부하는 거라면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상수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풀이 방법은 결과적으로 뭐가 있냐? 그래프예요.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근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냐? 대입한 값을 봐요. 어떤 A서부터 B 사이에 근이 있다. 이런 걸 알고 싶다. 그럼 FA를 대입했을 때 또는이에요. 그냥 FB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양수이냐 음수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축을 보는 거죠. 이 축의 방정식 있죠? X가 뭐가? 이 X의 축의 방정식이 A와 B 사이에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잘못 눌렀네요. 대입 두 번째는 축을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판별식 이 세 가지만 이용하면 돼요. 이 세 가지를 항상 다 이용하는 건 아니고 문제마다 어쩔 때는 이것만 가지고도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를 상상한 다음에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근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 찾아내는 거다.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은 원리고 이 세 가지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정방정식인데 부정방정식은 간단히 말해서 정수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A 플러스 B가 5다 라고 한다면은 A, B 값을 구하여라. 못 구하죠 당연히. 그쵸? A 곱하기 B 값이 5다. 당연히 못 구하죠. A, B 값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수조건이라고 주어진다면은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서 여전히 못 구해요. 하지만 두 번째 거는 구할 수 있게 되죠. 1, 5, 그 다음에 5,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수조건이라고 주어진다면은 방정식이 근이 하나는 아니지만은 몇 개 정도로 간추려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바로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하나로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여러 개, 몇 개 정도 경우의 숫자 정도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 간단하게 표현해 놨는데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은 뭐냐? 간단히 말해서 곱셈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곱셈꼴로 바꿔준다. 다시 말해서 이게 만약 2차 방정식이었다. 2x 플러스 3은 0.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정수조건일 때 근을 구하여라 한다면은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하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예문을 하나 선생님이 간단하게 갖고 올게요. 간단한 예문을 만들었는데 아까 처음에 2자였는데 숫자를 좀 이해하기 편하게 3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하는데 어떻게 인수분해하냐? 상수항을 무시하고 요것만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이 나오게끔 하려면 1하고 2로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상수항이 2잖아요. 하나가 남잖아요. 그럼 양변에 하나씩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수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나오겠죠. 얘가 마이너스니까 두 개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1이든가 1,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x값은 마이너스 2, 5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경우에는 x값이 1이니까 0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 되겠죠. 이해되세요? 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어떤 형태로 된다? 이쪽이 0이 아니라 상수 형태, 어떤 정수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푸는 방법을 부정방정식,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좀 더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실 부정방정식이 하나 더 있어요. 실수조건도 부정방정식에서 나와요. 정수조건, 실수조건 판별식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실수조건이다.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만약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값들이 전부 다 실수다 한다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x는 y고 또는 x는 마이너스 2y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 첫 번째 인수분해 형태, 두 번째 이건 정수 조건 주어졌을 때, 실수 조건 주어졌을 때는 맨 처음에 들어갔던 걸로 해서 판별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 제곱식. 왜? 실수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실수의 정의가 제곱하면 양수나 0이 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실수 조건으로 푸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일단은 끊을게요. 뒤에 것까지 한꺼번에 하면 좀 기니까는. 그래서 복소수 두 번째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나왔던 이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것들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